현재 페이퍼가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저희는 조윤영 교수님 화면을 보고 있긴 해요. 아, 예, 저도 떴습니다. 네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충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정세현 수석연구원입니다. 저희 그 충북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그 조사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학술적으로 좀 발표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례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주 그냥 기초 단계로다가 지금 학회 일정이 조금 짧아서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좀 작성을 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또 다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페리컬 스터디도 같이 지금 병행을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기 교수님께서 이거 페이퍼 보여주셨는데 좀 내려주시면 서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은 당연히 서비스업이었을 거고, 저희 그 서비스업 제외하고도 제조업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업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에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근무 형태나 이런 부분이 전환됐고, 또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생산하는 현장이 폐쇄되거나 기존의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그리고 해외 선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이 어그러지는 즉 딜리버리 에러나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적 자원의 관점이 아닌 피지컬한 부분에서의 그 생산 차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모색하게 되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더 내려주시면요, 교수님. 예, 예. 그래서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건비 절감이나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 등을 위해서 기업들이 이제 도입을 갖다가 이제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도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다가 어떤 그런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보고 싶었고요. 저희 HR 좀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이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가기으로써 고용 인력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좀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런 시대적 그 상황에 적응하였고 또 전문 인력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으로 그리고 기업에서 성과를 더 낼 수 있을까를 갖다가 그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충북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도입 단계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하고 그리고 교육 훈련에 어떠한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첫 번째 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도입을 했을 때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을 때 다섯 개 그 영역과 다섯 개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따라서도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비교 분석해서 향후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 도입 기업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그런 직업훈련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서의 기초 연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는 말 그대로 영리하게 그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개념이긴 한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지속적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설비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수직적 통합과 고객의 요구사항에 시작으로 하는 제품 개발이나 가치 사슬 기반의 수평적 통합이 구현되는 공장으로 정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다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이 ICT 기술까지 접목을 하는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 정도의 기술을 갖다 요구하는 기업들과 또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기업들은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이나 중견 이상급이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밑에 조금 더 4페이지 봐주시면은 여기 스마트 팩토리 단계를 이렇게 좌측으로는 이제 현장 자동화, 공장 운영, 기업 자원 관리,
ERP라고 하죠. 그리고 제품 개발이나 SCM인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5가지에 대한 분야를 5개의 스텝으로 그리고 5개의 그 수준으로다가 해서 ICT를 적용했느냐, 기초 단계냐, 중간, 1, 2, 고도 단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충북 지역에도 2018년부터 도입한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개 이제의 수준과 5개의 분야별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한번 요번에 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2.2 보시면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문헌 연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맨 밑에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2.3 전에 보시면 간략하게 제가 적어 놨는데요.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그 기술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상당히 많고 인적 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보다는 대부분 ICT 도입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나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더 요구할지 그리고 기존의 그 기업 내부 고객들인 종업원들이 어떻게 새로운 이런 기법들을 도입했을 때 수용 의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연구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한 경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수용 의도하고 있는 김상문님의 그런 연구들 그리고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새로운 기소 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부 인력과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했을 때 IT 인력들에 대한 전문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연구들이 HR 관련해서 약간의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의 논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질적인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하게 된다면 향후 연구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3.1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저희 각각의 그 17개 인자이들이 다 수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요 조사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저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도에 그 기업들이 제조 기업들이 많이 열악해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업들의 대표님들이 그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착안을 했고 각각의 저희 이제 협의체들과 협의한 다음에 진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했고요. 200개사를 조사했는데 저희는 특별히 2018년도 이전에 도입한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도 있었기 때문에 그 도입한 기업의 리스트와 2019년도 이후에 도입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그 전체적인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018년도 이전 데이터 보시면 똑같이 100개, 100개에서 200개의 샘플을 내고요. 도입 단계에 보시면 아직 기초 단계 1, 2단계가 거의 80,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업 수를 보셔도 대부분 이제 100인 미만의 기업들이 그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그 아직 기초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율로 보셔도 응답 지역 분포를 보셔도 대부분 청주, 음성, 진천에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의 저희 샘플이 거의 그 화학과 관련된 바이오 분야에서 많이 그 도입한 것으로다가 지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도입에 대한 수준별로 1수준, 2수준, 기초 1, 2수준, 그리고 중간 1, 2수준에서 지금 도출된 필요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 교육 1, 기초 1과 2에 대해서 보시면 2018년도 이전에 보시면 대부분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 훈련들이 현장 개선을 중심으로 한 그 현장 개선 실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품 및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현장 중심에 대한 포커스로다가 진행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그 현장 개선이나 현장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부분을 중심으로다가 기초 수준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초 2 수준에서도 현장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중간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론에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3.3 보시면요. 그 중간 1수준과 중간 2수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필요 수준 중간 1수준을 보시면 각각의 그 분야별로 2018년도, 2019년도 도입 시기에 따라서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각각의 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부분으로 보시게 된다면
스마트 자동화 그 시스템 도입 실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도입되면서 그 기존에 있던 생산 방식에서 자체적으로 있던 그 종업원들이 새롭게 그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적응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맨 밑에 쪽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요. 어, 조금만 더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표에 대한 부분 중에서 또 이제 오토캐드나 그리고 캐드캠이나 CAE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그 프레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타났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하나하나의 프레임들이 다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로 1, 2 그리고 중간 1, 2 역시 각각의 그 우리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하나하나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다가 기업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기업들한테 필요한 하나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고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초기 도입 그리고 중간 도입 그리고 고도화로 가면서 분명히 새롭게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빈도에 대한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고도화로다 보셔도 이제 SCM이라든지 그럼 BOM이나 ECO와 관련된 그런 각각의 전체적인 그런 컨셉으로다가 제조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 NCS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대부분 NCS에서 나온 거는 그랬다 보니까 QC나 QA나 QC 관련된 그런 훈련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대부분 현장 교육 중심으로다가 하는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NCS 수준에서 보시면 지금 이 교육 역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된 그 1수준, 2수준 교육 훈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그 향후에는 사업주 훈련과도 연결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만 NCS 수준에서도 1, 2수준 중심으로 해서 기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사가 도입한 그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런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입 시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입 기업의 특성상 제조업이 다수였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생산성을 높이는 데 대한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보시면 이제 교육 수요 조사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QM과 QC 부분에서 QA와 QC 쪽에서 이제 퀄리티 매니지먼트나 퀄리티 컨트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봤었을 때 의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뭐 부장이나 임원급들하고 FG 하면서 나타났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모니터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면서 작업자들이 단순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현장에서 나오는 그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QM과 QC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그 사업주 훈련과 유사하도록 재직자 교육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이 된다면 실질적인 성과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직무 배치할 때 직무 활동에 대한 숙지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자사에 적합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이 됐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초기 단계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는 인테그럴 스터디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케이스 스터디를 처음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중구난방인 것 같은 개념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지 못해서 좀 많은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 케이스 스터디를 더욱더 요 사례 연구를 조금 더 승화시켜서 한번 페이퍼를 갖다가 한번 어플라이 해볼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역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케이스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사실은 파워포인트 한두 장 정도 해서 크게 의미가 없어서 사실 좀 그렇기도 했고요. 어쨌든 뭐 여기 논문과 관련돼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이제 차원이고, 그 대부분에 있는 경우가 지금 있는 기본의 이제 아카이브 데이터 이제 수요자 결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고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이제 나중에 논문화 시키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건 몇 가지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케이스 얘기를 하셨는데요. 케이스 얘기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아까 데이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기초 단계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기초 단계에서 수요 조사를 우리가 인자위에서 해서 그런 적절한 교육 훈련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했고, 그렇게 적용을 했더니 이제 기업 전체적으로 이제 수준 자체,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것은 레벨 자체와 관련된 것들이 조금 올라가더라, 어떤 것들이 좋아졌더라라고 하는 쪽에 조금 초점을 두시는 게 훨씬 더 의미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너무 좀 작아서 좀 아쉬운데요. 수준이 높은 쪽에 아까 이제 조사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조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기업들에 얘기해보면, 그러면 향후 이제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만약에 이제 필요한 인력, 필요한 교육 훈련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 이건 아마 이제 아까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 걸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있는 것들도 같이 이제 접목해서 이제 하시는 게 조금 더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지금 대부분 이제 저희가 청주 지역에 사실 속해 있고, 대부분에 있는 경우가 지금 레벨이 낮은 단계와 관련되어 있는 단계인데, 훈련을 이제 낮은 단계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를 이제 메이크업 해가지고 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레벨이 높은 쪽에서 요구하는 경우들을 제시하는 것 쪽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 그러면 이 두 가지와 관련된 것들 조금 이제 이제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문 인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레벨 단계가 지금 이제 높은 단계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그 레벨 단계가 낮은 쪽에 있는면서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과 관련된 의미성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훈련을 딱 봤는데 제가 사실 이해하는 교육 훈련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교육 훈련 관련된 것에 대한 걸 보면 아까 QM 뭐 이렇게 무슨 교육 훈련들 QC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나머지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어떤 내용으로 이제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수요조사에서 상당히 많이 조사하시잖아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할 것이냐, 어떤 훈련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뒤에 아까 이전에 발표하셨던 것처럼 그런 훈련을 이제 받아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구현한 회사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구성원들, 교육 훈련을 받은 그 퇴직자들이 뭐 훨씬 더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 아니면 어느 쪽이 좀 더 부족하더라, 어떤 쪽에 있는 요구들이 더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만 더 해서 제시를 해주면 어쨌든 이론적인 사례에 관련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관련해서 이게 틀렸다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와 관련된 것들이 있을 때 과연 그러면은 각 지역별로 이제 과연 우리는 어떤 쪽으로 있는 것들이 좀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의 의미를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제가 이제 토론을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세 개 발표 주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일단 그 발표자분들 또 여기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간상 또 이 이후에 또 우리 인사관리학회에서 여러 가지 또 그 행사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섹션 마치고 나서 우리 유튜브에 한국인사관리학회를 조회하셔가지고 본방송에 이제 또 접속하시면 우리 섹션에서도 우수 논문상이 있습니다. 우수 발표상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신 그 발표자, 토론자 분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들어오셔가지고 플로어에서 또 잘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우리 추계에도 또 본 섹션이 또 운영될 거니까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